수출 분야에 대해서 먼저 목차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분야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수출 바우처 그리고 브랜드 K 두 가지 수출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단계별로 해외 규격 인증, 수출 컨소시엄,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그리고 해외 지사를 이제 설립하는 그 단계가 되는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분야 전반적인 총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은 역량과 수출 단계별로 지원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약간씩은 차이점이 보여지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 지원 금액의 한도가 연간 3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이런 차등이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봤을 때도 수출의 사전 준비를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들, 그리고 마케팅이나 해외 수출을 실제로 실행할 때 이제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을 해서 준비부터 실행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를 진출을 하게 되면 수출 BI라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분야 총괄 예산은 작년 2020년에 2,445억에서 21년에 2,382억 원으로 이게 숫자만 보면 약간 감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년에 수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예산이 많아서 그렇고, 실제로는 1,980억 원대에서 2,300억까지 4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특징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바우처를 통해서 이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가 올해 그리고 내년, 작년 또 다 같이 이게 온라인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온라인 수출 기업을 전환하고 이때 필요한 공동 물류라든지 온라인 전시회 등을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수출 바우처는 그 기업의 규모나 수출 역량별로 맞춤형으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이 수출을 계획을 할 때 전략 수립부터 마케팅, 또 법인 설립에 이르기까지 21개 분야에 6천여 개가 넘는 서비스가 메뉴판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원을 받고, 그 금액 내에서 바우처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은 수출 바우처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하고 지금 공고가 나가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K 육성 관리 사업입니다. 이 브랜드 K 육성 관리는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 K라는 그 국가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사업이고요. 국가 대표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국가가 수출을 비롯해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우대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제품의 글로벌 시장성이나 혁신성을 보고 매년 선정을 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 80개 정도를 더 선정을 해서 기존에 있던 120개에 더해서 200개 규모로 6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그 밖에도 국가의 주요 행사나 한류 행사를 활용한 판촉, 또는 국내외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서 그 판로 지원 정책이 있고, 그 밖에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라든지 상담회, 바우처 여러 가지 연계에 우대하는 내용의 지원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수출을 이미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면서 규격이 필요해서 지원을 이제 신청하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해외 규격은 수출을 하시기 전에 사전으로 규격이 필요한 걸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증을 획득하는데 보통 1년에서 3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품별로 또 진출하실 국가별로 그 필요한 인증을 확인을 하시고, 그 인증을 미리 획득을 하신 후에 수출을 시작을 하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희가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금액의 최대 1억 원까지 그리고 70%까지 지원을 하고요. 현재 국제 인증을 포함해서 개별 국가 인증까지 총 436개의 인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이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그 주관 단체가 중소기업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서 그 컨소시엄이 각종 해외 전시회 또는 상담회 현지에 참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1년에 보통 100개 정도의 컨소시엄으로 총 2천여 개사 정도의 중소기업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 컨소시엄별로 사전 교육부터 현지 파견 또는 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공통 비용을 그 50%에서 70%까지 일부러 지원을 하고 그 주관단체가 사업 기간 내에 준비, 파견 이런 3단계에 걸쳐서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동반질출 사업입니다. 이 대중소기업 동반질출 사업은 그 상생협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유일하게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중에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주관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기업이 중소기업을 따로 모집을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프로젝트는 한류를 연계한 경우 또는 홈쇼핑을 사용하는 경우 또 해외 거점을 사용하는 경우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 행사를 활용을 하는데 특히 K콘과 같이 그 한류 스타들이 들어가는 콘서트에 중소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현지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1월, 3월, 5월에 공고를 할 예정이니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로 더더 곽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하거나 또는 그 기업이 자사 쇼핑몰을 직접 구축을 해서 해외향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업의 그 수출 단계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일단 역량 기업이 초기 단계면 제품 베이스로 해서 제품을 그 계정을 활용해서 판매를 대행하는 수출 대행 방식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기업이 스스로의 계정을 만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쇼피라든지 이베이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수출 기업화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전문몰이나 그 자사 브랜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기업이 직접 자기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상태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그런 자사몰 사업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라든지 마케팅 같은 게 개별로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효과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공동 물류나 공동 마케팅 사업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전시회가 많이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들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전시회에 나갈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사업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인큐베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 인큐베이터는 이제 기업이 해외 지사를 설립할 단계가 되었을 때 그 지사 설립과 그 초기 단계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조기 정착을 덮고 수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거점에 저희가 12개국 20개소의 수출 인큐베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이 되면 그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및 사무공간 회의실 그리고 그 밖에 집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그 밖에도 법인 설립이나 기타 회계에 관련된 컨설팅, 자문, 현지 시장 정보 제공과 같은 현지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
수출 분야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해외 출장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를 꼽고 있는데요. 네. 이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해외로 나가실 때 자가격리, 그리고 해외로 나가신 이후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실 때 자가격리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그 출장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 현지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격리 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상 물류 운송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중에 해상 물류 운송 애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물류 사업과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올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해상 물류, 항공 물류의 운임이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하면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물류 운임의 일부를 지원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해수부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선적 물류 공간의 일부를 미리 확보를 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접수 그리고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